반려동물이 산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안산시에서 그리고 안산소식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앞쪽에 우리의 개념은 외변을 넣거나 소변을 넣고 아래로 당기는 게 천천히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가세요. 반려동물 전문 MC 슈퍼키 고영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민성 훈련사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더우신데 사실 또 강의를 또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산책이란 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정말 예상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산책을 할 때는 사실은 사람보다는 이제 반려견 위주로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좀 사람 위주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반려견이랑 사람이랑 다 밸런스 있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산책 강의를 들으러 온 이유가 다 있을 텐데 혹시 나는 산책 시에 반려견들이 지금 붙으면 안 돼. 그래서 붙으면 안 돼. 이런 경우야. 요새 반려견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짖을 때 안 봐줘.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짖으면 무조건 짖고 무조건 싸우려고 합니다. 옆에 보호자가 있다면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반려견을 잘 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좀 짖어야 될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짖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반려견들이 한 반반? 어쩔 땐 괜찮고 어쩔 땐 또 짖어. 이런 보호자님들께서 특징이 뭐냐면 도전을 항상 하세요. 좀 결과물을 도전을 해. 오늘은 안 짖을 수 있겠지? 오늘 컨디션 좋아. 그리고서 짖으면은 거의 나는 예상 못했다는 듯 예상했으면서 엄청 당황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산책 시의 짖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잘 아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보호자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리드줄이죠. 리드줄. 내 반려견이 짖는데 나는 자동줄을 사용한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자동줄을 쓰는 그래도 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줄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 보호자님? 자동줄의 장점 어떤?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많이 눈에 보여서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내 반려견이 짖는다라고 하면은 자동줄을 쓰는 거는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자극이 더 잘 돼요. 이 스프레시 줄이 이 자극이 훨씬 더 이렇게 반려견이 뭐 짖거나 당길 때 확 와닿으니까 훨씬 더 잘, 이게 어떻게 보면 방아쇠가 당겨지듯이 터져버려요, 짖음이.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반려견에게 맞는 리드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려견이 얌전하고 산책을 잘해. 거기서 자동줄을 써? 저는 그 상태에서 자동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반려견이 좀 잘 짖고 산책 중에 잘 리드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줄 먼저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목줄을 쓸지 가슴줄을 쓸지 아니면은 자동줄을 쓸지 그냥 리드줄을 쓸지. 내 반려견에게 가장 맞는 줄을 쓰는 게 보호자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반려견의 터칭룰을 아는 거예요. 터칭룰. 터칭룰은 뭐냐면 내 반려견이 사실은 짖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덩치 큰 남자가 지나갈 때 짖거나, 아니면은 큰 소리가 나면은 저렇게 짖거나,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서 낑낑거리고, 아니면은 안아달라고 이렇게 조르거나, 이런 여러분들의 규칙을 이해를 하고서 이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오늘 그 능력을 갖추려고 이렇게 제 강의에 오신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냄새 중독. 요새 사실 예전엔 많이 없었는데 냄새 중독이 진짜 많아요. 냄새 중독은 뭐냐면은 산책 시에 냄새를 맡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냄새를 맡고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요. 그게 냄새 중독이에요. 혹시 내 반려견은 냄새 중독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개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없었어. 왜냐면 예전에는 좀 줄을 좀 내 앞으로 가지 않게 하고 좀 나의 위주로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요새는 반려견을 위해서, 사실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책을 하는데, 사실 냄새 중독이 심해지면은 반려견도 산책 시에 긴장감이나 아니면 잘 짖는 행동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 중독에 적당한 이 밸런스 있는 보호자께서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보호자가 이 정확히 리드줄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보호자님께서 힘만 세다고 리드줄을 잘 잡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좀 반려견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행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드줄과 함께 대처를 해야지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보통은 뭔가 당혹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안거나 아니면 줄을 세게 잡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려견들을 더 흥분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 보호자님께서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듣고 좀 반려견에 맞는 산책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각자 지금 5분씩 짝을 지어서요. 한 분은 여기, 또 한 팀은 저기, 지금 짝을 지어요. 오늘 아까 제가 말한 거 처음에 스키바카 옆에 붙이고 줄을 짧게 잡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렇게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 압력을 주지 않고 있다가 좀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압력을 줘야 돼요. 반려견이 지나가는 반대쪽 새끼발가락 옆에 둬야 돼요, 반려견을. 자, 한번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이거 풀샷. 네. 자, 요즘껏 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김성현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훈련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훈련의 안타까움이죠. 평소엔 잘 짖던 반려견들이 훈련 시간만 되면 짖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항상 세팅과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막 정신없고 막 뭐 예를 들면은 시장, 나 오늘 산책하면서 시장 장도 보고 마트도 갔다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 그러면 당연히 반려견은 짖을 수 있는 거야. 내 반려견의 산책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오로지 산책만 하는 게 좋아요. 핸드폰만 하면서 산책을 해? 당연히 그러니까 짖죠. 여러분들은 그런 여유를 지금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산책 시에 훈련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다시 한번 교차해 볼게요. 칭찬. 자, 이제 어느 정도 보호자님께서 리드줄을 할 줄 알면은 교체할 때 칭찬을 하면서 가다가, 교체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좀 안 짖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여유롭게 풀어서 산책을 해도 돼요. 이번에는 어느 거냐면 교차를 해. 예를 들면은 보호자님과 교차를 해. 그럼 내가 반려견이 있어, 새끼발가락을 붙이고 옳지 하고서 교차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교차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만나는 접점에서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렇죠. 아니지.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칭찬할 때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더 짖어. 음성으로만 칭찬하기에요, 음성으로만. 네.
제가 좀 잘 짓는 유형의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제가 액션을 해볼 테니까 보호자님께서 아까 그 새끼발가락 옆에 붙이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처를 해보세요. 네,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세요. 예. 아이고 새들아! 아이고! 새돌 준비되셨으면 큐. 사람을 너무 보호자님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기들. 네. 자, 지금 하는 연습은 아이가 반려견이 작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 큐! 가보겠습니다. 정확하네. 정확하네. 잘했어요. 자, 보호자님, 이때 중요한 거는 아이가 달려오는 반대쪽 다리에 있어야 돼요. 아이가 달려오는 다리 쪽에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지. 친구 뛰어갈까요? 친구를 뛰어가시면 됩니다. 큐! 뛰어온다, 미리 대처. 그렇지. 오케이! 칭찬해줘야죠. 칭찬. 보호자님, 이게 반려견이 보호자님께서 훈련들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해당 상황에서 이게 행동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당 상황에서 대처를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왜? 이미 보호자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미 보호자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도 통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보호자님 세팅이 다 되어 있으면 보호자님 반려견을 리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 네. 네.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문 열릴 때마다 짖는다고 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에서는 모든 반려견들이 지금 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긴장하고 있어요. 사실 아마 그게 보호자님도 느껴질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 반려견들은 낑낑대거나 아니면 꼬리가 말리거나 해요. 우선 낑낑대는 거는 긴장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산책을 곧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흥분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빨리 산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좌절이 되죠. 얘가 바로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엄청 흥분하고 긴장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공격성이 없다면, 공격성은 없죠. 그냥 좀 안에 짚고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산책을 나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를요, 제가 보통 실제 강아지 방문 훈련을 다니면 하는 건데 보호자님이랑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누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누르는 대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셀프로 해서 스스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 그리고서 아마 이 상황에서 많이 짖을 거예요. 갑자기 문 탁 열렸는데, 흥분된 순간 탁 열렸는데 갑자기 사람이 딱 나타날 때, 그때 많이 짖죠. 그때 이제 짖는 이유가 어쨌든 시야가 갑자기 열렸는데 이게 사람이 있으니까 긴장되는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내리자마자 사람이 있는지 뭐 반려견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만약에 엘리베이터야 그러면은 저는 항상 보호자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석으로 가고 아까와 똑같이 새끼발가락 옆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너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막 벌써부터 막 사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막 벌써부터 막 가열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어를 하면 돼요. 자, 이런 아이들 봐요. 이제 곧 엘리베이터가 딱 멈췄는데 열려. 그럼 반려견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이 바닥을 쿵! 세게 한 다음에 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되는 신호, 뭐 평소에 기다려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신호를 줘야 돼요. 왜? 우선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하지 않아요. 짖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보다 그 짖는 그 상황에 더 집중을 해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지즘에 대한 통제와 제어가 되지 않아서 짖었는데 오늘은 제어가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은 집중해요. 평소에 막 달려가가지고 막 벌써 강아지한테 막 달려들 준비, 사람한테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중했을 때 안정감을 주면 되거든요. 사실 오늘 했던 게 불안감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짖는 경우에는 보통 너무 신나서 짖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긴장되고 불안해서, 그리고 너무 좋아도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오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배운 거는 뭐냐면 줄을 짧게 딱 잡고 있다가, 그리고 이 짧게 잡는 것도 그냥 좀 이 행동 반경을 줄이는 거지 세게 막 리드줄을 잡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어요. 여기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보호자님 말한 엘리베이터에서도 줄을 느슨하게 잡다가 뭔가 제어가 필요할 때 살짝의 텐션을 줘라 이거예요. 압박? 근데 그 압박이 너무 샤무적 자극 같은 건 안 돼. 여러분들이 그거가 잘 돼야 돼요. 사실 너무 강압적이기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내리기 전에 좀 보호자님께서 여기 새끼발가락 붙이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만 좀 잘 이행을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냄새 중독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칭찬해야지.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정말 시원하게 훈련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제 이 솔루션들의 솔루션 준 것 중에 다 효과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